안녕하세요. 파워비츠 프로 전문 리뷰어 대봉 작가입니다. 이번이 파워비츠 프로 컨텐츠 네 번째인데요. 뭐 다른 게 할 게 없는 것은 아니고 다른 컨텐츠들에 비해 조회수도 잘 나오고 끝물이긴 하지만 저도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죠. 오늘은 파워비츠 프로가 안드로이드에서 괜찮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고 이 부분을 생각해 보진 않았었는데 답글로 파워비츠 프로를 갤럭시 S10에 사용해도 괜찮을지 질문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테스트 전 파워비츠 프로와 에어팟2는 같은 H1 칩셋이고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테스트를 진행하다 보니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네요. 앞으로 안드로이드에서의 파워비츠 프로 혹은 에어팟2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애플 이어폰을 사용하면서 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따로 연결을 안 해도 자동 인식이 되는 점. 두 번째, 이어폰 착용에 따라 재생 혹은 멈춤이 되는 것. 세 번째, 스마트폰에서 배터리 확인이 가능한 것. 네 번째, 이어폰에서 터치로 제어가 되는 점. 다섯 번째, 애플 기기 간의 연결 속도와 헤이 시리. 여섯 번째, 통화 음질. 이 부분들이 안드로이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 기기에서의 자동 인식입니다. 파워비츠 프로 혹은 에어팟2의 뚜껑을 열기만 해도 애플 기기들은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 페어링 할지를 물어봅니다. 내가 굳이 블루투스에서 찾지 않아도 알아서 연결 의사를 묻는 것은 엄청 신박하죠. 편리한 기능이긴 하지만 처음 기기를 연결할 때 한 번이기 때문에 없어서 안 될 기능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에서 애플 이어폰을 연결할 때 블루투스 검색어로 찾아서 페어링합니다. 파워비츠 프로, 에어팟 모두 유닛을 케이스에 끼운 상태에서 페어링 버튼을 길게 누르면 깜빡깜빡 하는데 블루투스 목록에 뜨면 선택하면 됩니다. 처음에 한 번만 연결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블루투스 목록에서 찾아 연결하면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블루투스 연결할 때 하는 일이라 그리 귀찮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암튼 안드로이드에서는 새 기기 자동 인식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어폰 착용에 따른 재생 멈춤 기능입니다. 간단한 기능일 수 있지만 블루투스 이어폰을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기호에 따라 이 기능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해서 안 쓰는 것과 안 돼서 못 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에어팟은 이 기능이 안 됩니다. 귀에 꽂아도 재생이 되지 않고 빼내도 멈추지가 않아요. 스마트폰에서 물리적으로 멈추거나 에어팟을 케이스에 넣은 후 몇 초가 지나야 재생이 멈춥니다. 반면에 파워비츠 프로는 연결이 되자마자 이 기능이 가능합니다. 귀에 꽂으면 실행이 되고 빼면은 멈추죠. 근데 이것은 좀 의외였습니다. 두 개가 같은 칩셋이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세 번째, 배터리 확인 앱 설치입니다. 애플 이어폰을 사용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배터리 앱 설치입니다. 두 이어폰 모두 자체적으로는 배터리의 잔량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에어 배터리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배터리의 잔량 체크는 물론 이어폰 착용에 따른 재생이나 멈춤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 배너가 있는 것은 무료이고 1,400원 인앱 결제를 하면 광고가 없는 버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차이를 보이는데 어플에서 기능 활성화를 하면 에어팟에서도 착용에 따라 재생이 되고 멈추기도 합니다. 근데 동작하기까지 5초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왼쪽 유닛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못 기다릴 정도의 시간은 아니지만 아이폰에서 바로바로 사용하다가 한 템포 늦게 반응하니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반면 파워비츠 프로는 빠릿합니다. 거의 동작과 동시에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양쪽 유닛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파워비츠 프로의 압승이네요. 네 번째, 이어폰 제어입니다. 에어팟은 이어폰에 두 번 터치를 하면 다음 곡으로 넘어갑니다. 제 에어팟은 양쪽 다 그렇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설정에서 왼쪽은 뒤로 가기, 오른쪽은 앞으로 가기로 조정했습니다. 근데 전 매번 터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파워비츠 프로의 물리키는 정말 좋았습니다. 양쪽에 동일하게 볼륨 버튼과 동그란 물리키가 있고 물리키는 한 번이 재생 혹은 정지, 두 번이 앞으로, 세 번이 뒤로이고 굳이 세게 누르지 않아도 반응성이 좋은 편입니다. 이 기능들은 안드로이드에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에어팟은 기능 수정이 필요할 땐 다른 아이폰에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배터리 확인 앱 중 터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앱도 있는데 이것은 다음번 컨텐츠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애플 기기 간 연결 속도입니다. 애플 기기에서 다른 기기로 넘어가는 것은 정말 빠릿합니다. 근데 그건 애플끼리의 이야기고 안드로이드에서의 이야기
이야기니 그런 건 애초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블루투스 기기 연결하는데 그렇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헤이 시리 기능은 전 원래 잘 안 쓰는 기능이고, 굳이 필요하다면 배터리 확인 앱 중에 터치시 하이 빅스비를 설정할 수 있는 어플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볼륨 문제입니다. 먼저 에어팟은 예전 기기냐 요즘 기기냐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예전 기기에 에어팟을 연결하면 볼륨의 50%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최대치로 올려도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럴 때는 개발자 옵션에서 절대 볼륨 사용 안함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개발자 옵션은 설정, 디바이스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에서 빌드 정보를 7번 연속으로 터치를 하면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되는데, 거기서 절대 볼륨 사용 안함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이 정보는 프로듀서 DK님 컨텐츠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갤럭시 노트 8에서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셨고, 제 갤럭시 노트 5에서도 동일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갤럭시 S9을 사용하는 친구 핸드폰에 연결했을 때는 괜찮았었던 것을 보면 갤럭시 노트 8 이전으로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에어팟을 오래 사용한 지인 이야기가 연결 끊김이나 볼륨이 불안정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던데, 최신 버전에서도 절대 볼륨 사용 안함 활성화와 블루투스 오디오 코덱을 에어팟 전용인 AAC로 설정하면 불안정한 것이 훨씬 덜하다고 하네요. 단 오디오 코덱을 변경할 때는 에어팟이 연결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정을 마친 후 반드시 리부팅을 해야 하고요. 저의 경우는 에어팟을 블루투스로 연결하고 나서 확인해 보았는데 자동으로 AAC 코덱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버전에서도 특별히 손 안 대도 쓸만한 수준이었지만,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서 절대 볼륨 사용 안함과 블루투스 오디오 코덱을 AAC로 변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화 품질입니다. 이것은 지인에게 통화를 해서 음질을 물어보았습니다.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폰 에어팟, 갤럭시 에어팟, 아이폰 파워비치 프로, 갤럭시 파워비치 프로. 특히 갤럭시와 파워비치 프로의 조합은 조용한 실내에서 통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음에서 새소리와 기계적인 음이 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워비치 프로와 에어팟2가 안드로이드에서 괜찮은지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이 정도면 안드로이드에서 쓸만한가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사용해보신 분들의 다른 팁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궁금하신 분들에게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대봉작가였어요.